다가구 위주로 몇 개 운영을 좀 해봤고. 차폐 시설도 되게 이쁘네 저거. 그냥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모임 한번 해야죠. 그렇죠. 그 이대로 끝내면 또 아쉽잖아요. 저희 오늘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가시죠. 하나 둘 셋. 왔어. 지금 우리가 어디 왔죠? 별내 왔습니다. 별내. 별난 분들이 많이 사시는. 여기는 택지 분양 자체는 빠르면 2008년, 늦으면 2010년 초반에 주로 분양이 됐고, 그래서 대부분 건물들이 이제 막 10년씩은 됐어요. 하지만 어차피 구성은 지금 분양하고 있는 3기 신도시들과도 비슷해요. 1층 상가, 2, 3, 4층에 이제 다가구 주택이 있는 그런 형태고요. 사람들이 이택지, 협택지 이런 걸 모르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 교외 외곽에 가면 그냥 논밭 있고 산 있고 막 축사 있고 막 개판이잖아. 그거를 정부에서 싹 사죠. LH에서 사는 거죠. 사가지고 싹 개간을 해서 아파트 지을 부지, 상가 지을 부지. 그다음에 관공서 들어올 부지 한 다음에 아파트만 지으면 안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가주택들 이런 것도 이제 지어라 라고 해서 땅을 깍두기처럼 네모나게 잘라놔요. 그 다음에 정말 주택만 있어야 되는 부지도 있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협택지 해서 이제 LH에서 그렇게 용도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쪼개서 땅 자체를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룰 거는 한 60평에서 80평 되는 이런 택지 하나를 분양을 받아서 신축을 하는 그런 거를 한번 보러 올 겁니다. 시세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분양을 할 때 당시에 보니까 대부분 7, 80평대로 분양을 했어요.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2008년에 분양을 시작했어요. 이 별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택지 분양 평당가가 450만 원부터, 비싸야 550만 원. 너무 싸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사실 지금 뭐 그냥 이런 택지가 아니라 경기도 외곽 땅도 뭐 200, 300 하는 땅 많거든요. 근데 택지 신도시 땅이 400만 원대였다니. 근데 2008년이면 이때 이거 미분양 났겠는데? 네, 미분양이 나서 2010, 23년까지도 주워갔어요. 수의계약으로. 이게 몇 차례 공고가 나갔는데 안 사니까. 그렇지, 이때는 안 살 때지. 별내가 그 당시에는 또 입지가 떨어진다고 해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해가 갈수록 분양가도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65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최종적으로 분양을 받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내 신도시는 사실 신도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오래됐어요. 많이 좀 숙성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숙성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 거래도 좀 일어났겠죠. 그렇죠. 당연히 처음에 지었던 분들, 땅 상태로 피받고 팔았던 분들, 또 이 건물을 매매해서 그렇게 거래된 사례가 좀 있어서 그걸 다루려고 겸사겸사. 그래서 여기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뒤에 있는 건물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죠. 그리스풍. 그리스? 되게 너는 포장을 잘한다. 우리 뒤에 가서 찍자. 맞아. 뒤에 좋아. 아, 근데 이게 이 녹지랑 이 대도로가 너무 좋다. 요거를 이제 다 사용을 해요. 개인별로. 여기서 맨날 야구를 하고, 우리 아들은 나랑 여기서 축구하고. 이거 잔디 관리는 누가 해요? 시에서 해줍니다. 여기 시 땅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는 제가 왔을 때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일조사선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 건축물들만 지금 보면 4층까지 다 올라가 있거든요. 잘 사줬네 이런 거는. 알고 사신 건가요? 알고 샀죠.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매입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가면 늘 보는 게 그거잖아. 북도로 끼고 샀냐, 뭐 코너 땅이냐. 그걸 제일 먼저 배우니까. 아니, 이게 몇 년도에 사신 거죠? 3년 됐습니다. 얼마에 사셨죠? 19억 5천 정도? 취등록세 한 1억 정도 낸 것 같아요. 한 20억 언저리. 그래서 지금 맨 위층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밑에는 세를 주고 계시고. 예, 맞습니다. 대표님 수업을 듣고 나서 나중에 안 건데, 이게 택지를 개발하면서 77평대, 72평대가 많아요. 생각보다 요 안에 보면.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72평, 77평짜리는 엘베 놓고 투룸, 쓰리룸을 빼면 되게 빡빡하더라고. 그걸 생각을 못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사고 나니까 요런 면에서도 내가 잘 샀구나라는 거를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는 80평이 넘어요, 평수가. 나중에 제가 이런 택지를 사게 되면 70평대는 안 살라고. 예. 1층은 그럼 이제 상가인데, 상가 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하나 통으로. 꽃집이라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정리하면 현 시세, 땅값 시세는 어떻게 되지? 매매되는 건물들이 요거는 이제 거의 90평 가까이 되니까 이런 건 한 25억. 땅값으로 치면 2천만 원 중반 전후, 뭐 2천 초반부터 2천 후반까지. 한 10년 된 건축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평당 2천 중반 이렇게 보고, 여기 거의 투룸이나 쓰리룸 많잖아요. 그 전월세 시세는 어떻게 되죠? 전세는 3룸은 2억에서 2억 3천 내외, 투룸은 1억 5천짜리도 있고 1억 7천짜리도 있고, 월세는 원룸은 1,000에 50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형님은 요거 거의 한 20억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전월세 끼고 대출도 있어요? 대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살 때 들어간 현금이 얼마예요? 세금까지 포함해서 한 8억 5천에서 9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대출이랑 전세. 네, 전세 끼고. 예. 그렇게 했을 때 내 집 마련 해소하고, 월세도 몇백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자까지 내면 그래도 좀 나아요? 남죠.
한 2, 300원 남나요? 더 남죠. 아, 괜찮은데? 그러니까 내 돈 10억이 안 들어갔는데 일단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그러면서 월세도 받고 이게 만약에 1주택이시면 추up할 때 다 비과세로. 예. 한번 걸으면서 한번 보시죠. 동네를. 자,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 90평의 1종 일반입니다. 지구단이라서 60에 200%죠. 연면적은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4개 층이고 178평이고 3개, 2개, 2개 해서 총 7가구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2013년 7월에 평당 750만 원에 6억 7천이죠. 분양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2013년에 바로 신축을 하셨어요. 예상 공사비는 2013년인 걸 감안하고 신도시인 걸 감안해서 좀 싸게 평당 200에서 300 정도 봐서 공사비 6억 정도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부대 비용은 한 1억 초반 하면은 원가는 14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등기상 대출이 5억 4천 있으니까 내 돈은 8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이거를 2015년 11월에 17억에 매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2년 4개월 동안 세전 수익은 약 3억. 그 이후에 2019년, 2020년에도 계속 손바뀜이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2020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손바뀜이 났는데 그때는 평당 2,286만 원이니까 사실 서울에 웬만한 그냥 외곽지에 있는 주택가 역세권 땅값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고 일단 땅값이 크다 보니까 일단 무게가 있죠. 그거를 이분은 대출 없이 그냥 매입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많다.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 그 이 택지는 일조권 개념이 조금 다른 택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도시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심에서 개발하는 것처럼 전국 1조4선을 봤는데 여기 별내 신도시 같은 데는 정남 1조4선이에요. 좀 어색하죠? 저 오른쪽 건물 보면 4층부터 깎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깎인 게 북쪽이죠. 여기는 일단 깎인 면이 남쪽입니다. 저거는 베란다에서 일광욕을 해라. 저 뒷집이 해를 받든 못 받든 북쪽은 올려버리고 그냥 주인 세대 햇빛 받는 게 태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일조권이 일반적으로랑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북도로가 좋은 게 아니고 남도로가 좋다. 바로 옆 건물을 보면 남도로가 있죠. 하나, 둘, 셋, 4개 올라가도 깎이지가 않고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이게 개념은 그렇다고 해요. 실제로 일조권 깎이는 부분을 그 베란다를 테라스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게 북향이다 보면 실용성이 떨어진다. 뭐 식물이 해도 못 받고 추우니까 사람도 안 나가고 그래서 신도시에서 쾌적함을 더하기 위해 실사용의 목적을 충실히 다하기 위해 남쪽으로 그 공간을 빼준다 라는 의미에서 시작은 됐는데 사실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 2, 3층 임차인들은 죽이고 주인 세대만 누릴 걸 누리란 뜻이거든요. 딱 보면 막상 주인 세대는 햇빛이 너무 들어와서 가려놨어. 근데 이게 진짜 같은 시에서 개발을 해도 택지마다 규제가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별내는 이렇고 바로 옆에 갈매로 가면 그냥 전국 1조4선 정상입니다. 그래서 택지지구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원래 법적으로는 7가구만 돼 있는데 부동산에서 8가구라고 소개를 했다. 계량기 8개니까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는 그런 것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저기 평택 고덕신도시 같은 데 가면 원룸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공부상 거기는 뭐 4가구 5가구입니다. 딱 가면 층당 5가구가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15가구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건 꼭 주의를 하시고요. 그런 거는 뭐 3룸으로 해놓고 3룸인데 원룸 3개인 거지. 그렇죠, 뭐 가볼까요? 예. 아니 이제 이런 건물을 사시면서 그 이 택지에 관심이 많아지셔가지고 그렇죠. 또 하나 택지를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택지, 예. 어디에 사셨죠? 양주 쪽입니다. 양주. 예. 양주에. 양주 좋아하세요? 한잔 하죠. 한잔해. 뒤에 있는 대지는 76평이고 1종 일반입니다. 연면적은 1층부터 4층까지 148평, 2가구, 2가구, 1가구 해서 주차는 5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총 5가구로 이루어져 있고 2007년 12월에 분양을 받으셨어요. 평당 450만 원이니까 3억 5천에 매입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거를 2015년에 신축하셨고 공사 면적은 발코니 확장 포함해서 약 200평 정도 받습니다. 그 당시인 걸 감안했을 때 이제 신도시고 하니까 공사비를 평당 200만 원 중반 정도 받어요. 그래서 공사비는 한 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부대 비용 약 1억 좀 안 들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원가는 한 9억 2천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출이 4억 2천이 있으니까 내 돈은 5억 가지고 이 건물을 2015년에 지으신 거죠. 그 다음에 2015년 10월에 11억 3천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평당 1,490만 원. 그러면 7년 10개월간 예상 세전 수익은 2억 1천만 원. 거의 재미를 못 봤다. 이게 바로 팔면 재미를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살면서 어차피 전세 깔고 실투자금 줄여가지고 몇 년만 더 보유했으면 사실 2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이 건물들은 다 지금 관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새 관리 업체가 별내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관리를 다 해요. 이러면 재활용도 다 그 사람들이 아침에 내놓고 하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한테 전화, 주인 세대한테 전화 절대 안 합니다.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저도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건물에 하자가 좀 있었냐? 사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셔서 특별하게 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 듣고 저도 그래서 또, 샀었다. 건물 매입할 때 팁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이 택지에서도 돈 버는 방법이 그래서 결국 크게 두 개인 것 같아요. LH에서 딱 분양을 싸게 받고 묵혀서 여기가 좀 이렇게 안정되는 기간, 뭐 5년에서 한 10년 이내 안쪽으로 기다렸다가 팔면 그것도 두 배 뛰기가 되고요. 왜냐하면 LH 그 택지 토지 대출이 되게 쌉니다. 맞아요. 이자가 몇 년 동안은 또 무이자예요. 토지 조성 기간 예. 동안은. 그런 걸 이용해서 버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처음에 빨리 지어서 5년 정도 보유를 했다가 딱 엑시트를 하는. 결국은 적당히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된다. 맞아요. 한 사이클. 조금 더 볼까요? 신도시 가보면 건물이 거의 좀 비슷한 게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다양성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네. 외장재도 서로 다 다른 거 맞아. 같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특이한 건물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 밖에서 보면 양쪽을 보고 있으면 닮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네. 여기 저 건물이 수익이 좀 많이 났더라고요. 혹시 히스토리를 좀 아십니까? 이제 옛날에 이마트 24시였어요. 편의점이었을 때 수익률이 잘 나왔습니다. 그때는 왜냐면은 저렇게 뚫려 있지만 그때는 불법으로 막아서 증축을 해갖고 그 천장 보니까 티가 나네. 월세를 다 받았어요. 근데 편의점은 계약 조건이 5년 계약이더라고.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못 털고 저렇게 계속 들어와 있다가 5년 지나고 털고 나가고 다른 업체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저기. 뒤에 있는 거는 지코바가 입점해 있는 대지 77평짜리 건물이고요. 똑같이 여기는 이제 1종 일반이고 연면적은 160평 1층부터 4층까지 돼 있고 2개, 3개, 2개. 그렇게 해서 총 7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지 매입을 2011년 10월에 평당 500만 원에 분양을 받으셨고 3억 9천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2012년 이듬해에 바로 신축을 하셨습니다. 예상 공사 면적은 한 200평 정도 받고요. 평당 한 200만 원 중반대로 봤을 때 공사비는 한 5억 정도, 예상 부대 비용은 한 6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 원가는 9억 5천만 원으로 해서 약 10억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대출이 등기상 이제 4억 7천 있으니까 내 돈은 약 4억 8천 정도 갖고 이제 하셨다. 그래서 2012년에 지어서 2017년 6월에 20억 7천만 원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평당 2,705만 원. 그래서 5년 8개월간 세전 수익은 1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내 돈 4억 8천 가지고 5년 8개월간 11억 2천이니까 수익률이 200%가 넘네요. 지금까지 이 택지에서 봤던 사례 중에는 수익률이 꽤 높았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때가 아마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이 있을 때 이 동네 최고가를 찍으면서 거래가 된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5년을 보유하시다가 2022년에 한 번 더 거래가 됐거든요. 거의 손해를 보신 것 같아요. 취득세를 따지면 20억 7천에 샀으면 대략 한 1억 정도 내셨을 텐데 22년에 21억 5천에 다시 되팔았습니다. 2017년에 사서 22년에 손해보고 팔았는데 시기적으로만 보면 손해볼 수가 없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교과서잖아요. 사실은 17년에 사서 22년에 엑시. 이때 거의 손해보고 팔았다는 거가 좀 아이러니하네. 그러니까 이것도 건물 수익률이, 그러니까 여기를 아까 막아서 임대료가 펌핑돼 있는 상태에서 잘못 샀다는 거죠. 그런 시사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 때 당장에 눈앞에 있는 수익률만 보지 마라라고 내가 어제 강의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옆에 커피집이 있는데 이 커피집이 5번 정도 바뀌었어요. 커피숍이었다가 과일 가게였다가 주스집이었다가, 그런 과도기 때문에 이 주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편의점도 나가고. 근데 그 편의점 형광등이 남아있어. 히스토리 듣고 나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네. 이게 바로 임장의 묘미가 아닐까. 맞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맨날 그 도심지에 강남, 성수동, 뭐 마포 이런 데만 찍다가 교외로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도 사실은 투자를 할 때 그 이 택지만의 뭔가 특징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향후 투자 계획은 어떻게 돼요? 다가구나 다세대를 줘보고 싶습니다. 좀 더 규모 있게. 예, 지금 사업하시는 분인데 돈도 못 벌지는 않잖아요. 벌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강남권이나 서울 핵심지로 계속 들어가서 주택보다는 근생을 지으려고 하는 추세예요, 요즘에. 근데 왜 바깥에 주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바깥에 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강남이 좋다 얘기해서 저도 강남을 많이 유심히 보긴 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가서 할 필요 있을까 싶기도 하고, 교회에서 해도 돈이 되면 그 정도 수익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버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답은 없다. 어쨌든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임장도 한번 같이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